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대외, 대내 이벤트 모두 주목되는 변곡점 위크입니다. 미국의 CPI 그리고 대망의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대외 변수도 신경 쓰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도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지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영향 또한 주목을 하고 있는 한 주입니다. 지수는 빅 이벤트에 대한 관망세와 함께 지금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보합권에 묶여 있고요.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하다 보니 오늘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탄력도가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만 역시 양시장 모두 마감으로 가면서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다소 힘이 빠지면서 관망세 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와 오늘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먼저 10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광학 부품 기업 세코닉스입니다. 동사는 차량용 카메라를 앞세워 매출 5천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차량용 카메라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외에도 미국과 유럽 등으로 고객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동사는 2015년 삼성전자 VR 제품에 광학용 렌즈를 공급한 이력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10위는 세코닉스가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시노펙스입니다. 지난 8월에는 국내 식약처의 GMP 인증을 획득했고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혈액 투석기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면서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주식 배당형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9위는 시노펙스가 차지했습니다. 다음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컴투스홀딩스가 랭크했습니다. 컴투스홀딩스는 코인원의 지분 38.4%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비트코인 등 상당수의 코인들이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코인원의 거래 대금 급증 후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컴투스그룹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엑스플라가 국내 웹3 기술 기업 BPMG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엑스플라 생태계 확장이 토크노믹스 구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동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위는 컴투스홀딩스가 랭크했습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10위부터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세코닉스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8%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좀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세코닉스를 비롯해서 일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레벨 2 플러스 국제법안 다음 달 상정을 앞둔 모멘텀과 함께 좀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탄력이 좋았는데 과연 연초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 모멘텀이 더 부각될 수 있을지 오늘 움직임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오늘 움직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지난 윗골이 달면서 매물들을 소화해주는 모습이다라고 분석이 되어지고 있어서 향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세코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광학 사업 부문과 그리고 필름 사업 부문을 구성되어 있고 일단 국내외 7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고 국내 4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사업장으로는 이제 중국,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폴란드 이렇게 3개의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카메라 관련된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가는 이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부분에서 그리고 결국 이 궁극적인 목적은 자율주행을 가기 위함인데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들이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이런 센서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 무조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지만 일단 이 카메라 쪽은 좀 아무래도 좀 시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 주가 자체도 하방보다는 이제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는 부분. 왜냐하면 차량용 센서 제품이 라인업 확대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추가 고객사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상으로는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용 이 카메라를 내세워서 매출 5천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출도 여전히 좀 탄력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들. 아무래도 스마트폰 성장기에는 이제 모바일 렌즈가 이 회사의 효자 노릇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차량용 카메라 렌즈가 이 모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든지 자율주행뿐만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기능의 차량들이 나올 때마다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기 마련이죠. 아무래도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차 한 대당 들어가는 카메라 수가 점점 늘어서 10대에서 25개 가량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현대차, 기아차 외에도 미국, 유럽 등으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서 모바일을 넘어서서 이게 가전제품 쪽이나 AR, VR 이쪽으로 좀 결합하는 혼합형 MR의 쪽 제품이 좀 간다라고 한다면 응용 범위가 좀 확대될수록 중장기적으로 이 카메라 모듈 쪽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네.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오늘 지금 7,080원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6,85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7,790원. 보통 이 가격대상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를 뭐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네. 2차 8,9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가진 기업이 아닐까라고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딱 그 윗골이 맞은 그 네.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우리 보통 자율주행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퓨런티어 많이 보지 않나요? 퓨런티어 많이 보죠. 네, 세코닉스와 퓨런티어라고 봤을 때는 어디가 더 그러면 상방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가요? 물론 이제 대장주가 최고긴 합니다만, 퓨런티어? 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이제 퓨런티어는 그래도 올라가는 중에 이제 점차적인 우상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네. 있는 거고, 세코닉스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와주는 모습이기 맞아요. 때문에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퓨런티어가 맞습니다. 다만 오늘 움직임이 17%, 18%나 이제 탄력적인 움직임을 네.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7,790원 그 딱 맞고 떨어지는 구간을 돌파해준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한 번 네. 더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이게 그래도 우리가 보장된 종목을 고른다고 한다면 퓨런티가 맞겠지만 네. 단기적인 시세를 좀 노려본다고 한다면 세코닉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권을 올라서는 세코닉스와 대장의 퓨런티어 모두 다 일단 자율주행 쪽에서 또 연초에 대한 기대감 더 가져갈 수 있을지도 상방에 대한 기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9위 시노펙스. 여기는 사실 워낙 테마격으로 움직여서 변동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12월 그 시작하는 날 상한가 찍기도 했었거든요. 혈액투석기 국제인증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배당형 무상증자 소식까지 전하면서 그 움직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개별주 내에서 눈여겨볼 만합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시노펙스 하면은 약간 좀 이미지가 테마주의 테마주. 어떤 네.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막상 이 실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돈을 잘 벌었어라고 이제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이미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작년도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주당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당 0.05주의 무상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본업이 FPCB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FPCB와 필터 산업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업 가치만 가지고서도 현재 시가총액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두가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메디컬 시장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혈액 투석 사업인데요. 현재 200만 개가 생산이 가능한 캐파를 이미 구축을 해놨고요. 국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인증을 받았고요. 이제 국내 시장의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1조 원의 어떤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도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잠식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상반기에 동은 안 테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타액, 침으로 혈당을 측정한다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올라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노펙스는 실적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런 모멘텀도 현재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어떤 스토리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연결용 FPCB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차전지 어떤 섹터 자체의 어떤 심리 자체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락 말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이 쳐다보고 있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내년 후반기부터는 이 FPCB 전기차 배터리용 FPCB가
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더 이제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로 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좀 미래 성장성을 끌어당기면서 주가에 좀 충분히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뭐 충분히 뭐 비싸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노팩스 의외네요. 실적이 나오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자체적인 본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만큼 이슈뿐만이 아니라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또한 유효하다. 네, 개별주 내에서 또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8위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코인 관련해서 이제 엮이면서 최근에 거래 터지고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이기도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 살짝 슬로우해지다 보니까 오늘 다른 코인 관련주들은 주춤한데 홀로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금 뭐 상승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엑스플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구체적인 좀 내용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그 지주 사업하고 이제 그 게임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이제 게임주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 좀 드리고자 한다면 최근 게임주 전반 분위기가 좀 개선된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간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최근에 게임 관련된 종목들의 그 훈풍이 좀 불어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10월 24일 저점 최저 22,650원을 찍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분위기지만 결국에 이제 이 투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를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3분기 실적도 매출이 502억 원, 영업이익 57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전에 성공한 모습들은 일단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엑스플라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사업 전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웹3 시대의 이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중심지 구축을 목표로 해서 이제 웹3 자체 메인넷 엑스플라를 작년 8월에 선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주요 서비스로는 이제 엑스플라 게임즈가 있고, 그러니까 웹3 게임에서 이제 게임에 특화된 블록체인 게이밍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엑스플래닛 그리고 하이브 플랫폼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제 엑스플라 게임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플랫폼 안에서 게임들을 온보딩하면서 지금 최근에 11개 정도의 게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엑스플라가 이제 카보네이티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에 따라서 향후에도 이제 카보네이티드에서 개발한 이 게임 신규 타이틀들을 엑스플라 메인넷에 온보딩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도 당연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 역시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코인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상당수 코인들의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라면 저는 비트코인이 그 지금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상장 기대감이 네, 있습니다. 그 현물지수 관련된 그런 호재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계시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죠. 왜냐면 24시간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 나왔을 때 네.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투자 이런 종목들도 네,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시면 좋다라고 되네요. 봐요. 일단은 네. 어차피 관련된 가상화폐 이런 쪽들이 움직임을 STO 뭐 이런 쪽들이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로 어쨌든 수익을 좀 네. 챙겨가는 전략은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절가 정도만 49,400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 수익은 그냥 끝까지 가져가시는 부분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아무래도 코인 투심이 완화된 데 따른 그 훈풍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스플라라고 하면 일단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성장 모멘텀도 부각되면서 지켜보자. 뭐 앞서서 위메이드도 항상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으니까 같이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순위 더 높여가 봅니다. 7위와 6위엔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네, 7위는 잉글우드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잉글우드랩의 최대 주주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리포트 내용으로는 미국 법인인 잉글우드랩의 호실적과 한국 법인의 가동률 상승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4분기에 호실적, 내년에도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뤘는데요. 7위는 잉글우드랩이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여기는 위직 스튜디오가 랭크했습니다. 지난 8일 와이더 플래닛이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 목적으로 1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당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유상증자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위직 스튜디오가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 이후 두 아티스트가 소속된 회사이자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 와이더 플래닛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3개사는 전략적 협업을 진행해 콘텐츠 연계 확장이나 글로벌 팬덤 플랫폼도 구축할 가능성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가 6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7위와 6위 살펴봤습니다. 네, 7위 잉그루드랩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다른 화장품주들이 꺾일 때도 중꺾주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추세라고 제대로 그 흐름을 보여준 게 코스메카 코리아였고 자회사 잉그루드랩도 4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다 같이 실적 좋다고 갔던 화장품주들이 최근에는 속속 이제 후퇴하는 화장품주들도 보이고 잘 가는 화장품주 각각 좀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선별해서 봐야 되나요? 네, 조금 이제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런 흐름들이 화장품 섹터들의 어떤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노이즈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면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니까 약간 좀 수출 데이터가 슬로우해지는 것도 우리가 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화장품주 섹터들의 어떤 반등의 선봉장에는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이제 하고 있고요. 내년 역시도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인 잉글우드랩 역시도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에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잉글우드랩은 3분기와 4분기 실적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약 10에서 15% 정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현재로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면 역시나 저가 화장품에 대한 어떤 트렌드, 요즘에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 역시도 이제는 실속형 화장품, 저가 화장품들을 많이 쓰는 그런 트렌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들 역시도 인디 브랜드를 점점 유통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내년에 어떤 실적 전망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또 신제품 OTC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시를 이제 내년에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올해보다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높아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요 고객사들 역시 이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시장 경쟁력들이 워낙에 좀 서로가 이제 경쟁력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영업이익단이 좀 상당히 막혀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화장품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흐름과 또 하반기 흐름이 또 바뀐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도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급하게 여기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현재 구간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쪽 섹터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좀 주춤해진 화장품주들 있잖아요. 그럼 신규 매수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내가 언제 이것을 정리하는지를 더 고민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네요. 화장품주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또 올해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화장품 섹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허들이 높은 섹터가 아닙니다. 좀 여러 가지 많은 좀 이렇게 좀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면은 좀 밸류에 대한 어떤 상당히 막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을 해도 그 성장 폭이 둔화되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후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워낙 강한 시세를 냈던 화장품주들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좀 끌고 가는 관점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6위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워낙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상한가가 풀렸다가 지금 다시 상한가 같고요. 와이더 플래닛과 함께 오늘 사실 TN엔터, 시티 프라퍼티, 지금 레몽레 이게 다 오늘 같은 이슈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뭐 이정재, 정우성 배우라는 이제 타이틀을 안고 와이더 플래닛의 그 인수 그리고 지금 위직 스튜디오가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 얼마나 갈 이슈라고 보세요? 저는 이거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상한가가 나오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종목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기성 테마로 움직일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위즈익 스튜디오 자체가 이제 뭐 CG,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특수효과 관련된 VR, AR 관련된 영상 콘텐츠에 투입하는 영상 기술 전문 회사인데 최근에 지속적인 이제 M&A라든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이제 종합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로 이제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업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오늘 상한가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에는 그 인물이 또 한 분 계시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이정재 씨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인물주 관련해서도 움직임을 좀 보였던 이 희대의 또 어떻게 보면 좀 주인공인데 사랑도 일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정우성 청담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정우성, 이정재 씨 두 분 그리고 위즈익 스튜디오가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인 와이더 플래닛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위즈익 스튜디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와이더 플래닛을 먼저 말씀드리면 4,300만 명의 이 비식별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고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기술력들은 주로 광고 시장의 타겟 마케팅에 적용이 되어 왔는데 이번 유중을 통해서 만약에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유통과 배급 분야로도 서비스 모델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뭐 아티스트 컴퍼니라든지 와이더 플래닛, 위즈익 세 개사가 이제 전략적 협업을 좀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제작과 배급 및 마케팅, K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 구축을 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좋은 이제 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 흐름은 정말로 말씀드리면 테마성의 흐름과 움직임이 있고 최근에 그리고 또 이 선행매매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시 전에 주가가 좀 급등하고 이런 선행매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뭐 가진 종합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라 할지라도 일단은 테마성 움직임과 이 선행매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신규로 접근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수익이니까 지금 매수 잔량도 많이 남아 있어서 뭐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지만 지금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건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그냥 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내주시고 좀 더 건전하고 좀 뭐 테마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막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어쨌든 어느 정도의 실체가 좀 입증이 된 기업들을 하시는 게 좋아. 이것도 물론 돼 있지만 어쨌든 우려가 많다. 선행매매에 관련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 매수는 접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 테마에 그칠 것이다. 네,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보유자의 관점에서도 적절히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위즈익 스튜디오를 필두로 한 오늘의 그 이슈 진단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체크해야 할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에 첫 번째 거래일 우리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지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1월에 열리는 IT 업계 최고 행사 CES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매년 새로운 기술 혁신을 발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LG 이노텍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부스 규모를 2배로 늘리면서 이 모빌리티, 인공지능 관련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대감과 함께 오늘 견조한 상승 보이면서 현재 3.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또 하나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이 이루어질 텐데요. 다음 주 18일부터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래 정지에 들어갈 예정으로 그전 마지막 불꽃을 뿜으며 그룹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곧 사라지게 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월부터 단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매일매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요. 정거래일부터 기관도 가세한 가운데 연이틀 양봉 그림 면서 현재 5.4%까지 오름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는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까지 로봇 관련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업계 시장 적용처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 로보틱스는 연일치 동반 매수 들어오면서 현재도 두 자릿수의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 들어서 성장주들을 향한 투심이 나쁘지 않죠. 그중 의료 AI 기업은 루닛은 호주 정부의 유방암 검진 사업 1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후 오늘은 2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으면서 연이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 매수 속에 84,000원대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코스닥은 조금은 더 힘을 내면서 0.7%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고영입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과 고대역폭 메모리 등 다양한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면서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후장에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5위는 고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삼성 SDX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IT 서비스와 물류 부문 매출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지난달 28일 동탄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4,608억 원 규모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고객사의 IT 투자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가 예상돼 IT 서비스 부문 매출도 개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네, 3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최근 삼성 SDI와 43조 9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대규모 수주에도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추정치 변경 사항도 없고 중장기 성장성은 긍정적이지만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가 기준 70% 넘게 반등을 이어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3위에 랭크했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5위 고영입니다. 이 테스트 속에 관련해서 이제 리노공업이 가고 검사 장비주들까지 또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영은 사실 유독 잘 못 갔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뭐 온디바이스 AI, HBM 뭐 검사 장비 수요 증가한다, 뭐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그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로봇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첫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시작의 시그널일까요? 그냥 낙폭과대 반등인 걸까요? 네, 뭐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일단은 바닥은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에다가 의료용 로봇을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의료용 로봇을 또 제조를 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죠. 모두가 다 어떤 기술력들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뒤늦게나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웨이퍼 랩의 패키지 공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이 공법이 기존 방식 대비 제조 원가를 낮출 수가 있고요. 생산성과 방열 기능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용이 가지고 있는 이 WAP라고 하죠. 웨이퍼 랩의 패키지 공법에 대한 검사 솔루션 시리즈로 인해서 이것이 글로벌 고객사로 투입이 된다라면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리포트의 주요 요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것이 결국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ARIG X1이 로봇 관련된 어떤 테마가 붙으면서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내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 로봇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또 주가가 가지 못했었던 낙폭과대 이 세 가지 모멘텀이 한꺼번에 어떤 혼합이 되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내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워낙에 싼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바닥은 충분히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 자리에서 반등이 조금은 나왔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온디바이스 A의 진짜 수혜주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가봐야지 알고 있고요. 지금 제주 반도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간이 가봐야지 그럼 진짜 찐 온디바이스 AI 수혜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고영 같은 경우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들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오늘은 일단 그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바닥을 다잡고 이제 추세적인 그 힘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에 대한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이번엔 4위 삼성 SDS도 살펴볼까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요즘 보면 대형주 안에서 제일 잘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을 기대하는 흐름인데 삼성 SDS도 좋고 그 흐름을 엠로도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하기는 했잖아요. 지금 네.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보세요?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그 수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라든지 이쪽 부분들은 섹터들은 결국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는 바로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저는 좀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된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IT 서비스하고 물류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삼성 관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생산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ERP 등을 이제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등 이제 삼성 관계사의 IT 서비스를 최적화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 시스템 통합에 대한 그 성장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실적 가시성이 이 SDS의 주가를 좀 부진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성장 가시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의 확장의 성과가 확인이 되고 이 AI 관련 사업의 성과가 사업 규모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추정되는 이 최근 성장의 가시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IT 서비스 이익의 성장은 결국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데이터 센터의 그 확장에 따른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 매출의 성장 가시성을 높인 부분도 만약에 이 효과가 반영만 된다 하더라도 지난 3분기 1,685억 원까지 성장했던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 매출이 약 2천억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IT 서비스 말고도 이제 물류 사업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어쨌든 운임 상승과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고 있는 이 클라우드 관련 투자로 또 매출 증가를 또 견인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좋게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 출시 모멘텀이 남아있죠. 내년 1분기 상용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이제 온디바이스 A라든지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좀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을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는 16만 3천 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19만 원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 생성형 AI 서비스 지금 전반적으로 앱노와 함께 또 추진하는 해외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최근에 꾸준한 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추세적인 흐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3위 에코프로 BM 요즘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사실 기대 여기가 수급적으로 원래 기대가 또 높은 종목이거든요. 오늘 또 상승세를 보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수급에 의한 반등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에코프로 머티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고 지금 뭐 2차 전지만 놓고 본다라면은 업황 자체가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가 바닥이 아니라 1분기가 바닥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지금 모두가 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뭐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다가 대규모 투자를 얼마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줬고요. 더욱 나아가서 이제는 또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놓고 본다면 테슬라가 12월 말에 중국에서 FSD, 풀셀프 드라이브라는 거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를 하겠다라는 루머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테슬라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하락의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하기 직전에 어떤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혹은 내일까지 테슬라가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간다라면은 2차 전지 섹터는 다시금 바닥을 잡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또 하나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모델 2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에 모델 2 저가형 모델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서 보조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가형 모델을 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허들 자체를 확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올 큰 변혁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뭐 바닥을 찍고 V자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바닥을 서서히 잡는 과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적인 이슈도 같이 지켜보자. 일단은 바닥을 잡았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체크해봤습니다. 자, 지금 또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슬님이 채팅방 보고 웃다가도 계좌 보니 급 우울해진다라고 하셨는데 라라라님은 아예 계좌를 안 보신다고 하네요. 네, 뭐 다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워낙 주도주 없이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지수는 버텨줘도 체감적으로 내 계좌가 느끼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도 주방골님이 우리 하나 HBM 관련해서 대장주다 했던 하나마이크론에 물리다니 방심했다라고 하셨어요. 요즘에 이런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쉼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 또 3W2B님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달리는 쇼커버링에 올라타기 지금 이렇게 이슈라든지 수급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곧 이제 합병을 앞두고 거래 정지에 들어갈 텐데 이를 앞두고 최근에 또 강한 움직임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허주마 뉴질랜드 보조금 대상 선정됐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탄력적인 흐름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 중심으로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래님 또 로보티즈 오늘 들어갈 걸 하셨는데 로봇주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김성훈 이사님,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난주부터 강한데 합병 앞두고의 좀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나올 만한 호재가 당장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나 지금 공매도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하면 그동안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봄에 있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합병된 셀트리온 그룹주 시총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피어 그룹과 비교하면 크기 때문에 합병된 이후에 오히려 공매도의 어떤 공격 대세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매도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합병된 시총이 크다고 하더라도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낮다. 여기에 좀 시장이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큰 모멘텀이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채팅방 또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핫한 이슈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또 확인하고 오시죠. 네, 이어서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LS전선 아시아입니다. 오늘 LS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LS전선 아시아가 장중 18%대까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IPO 마지막 대여로 꼽히는 LS머티리얼즈가 내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데 따른 기대감과 함께 사명을 LS에코에너지로 변경해 해저 케이블이나 히터류 등의 신사업을 본격화하는 데 따른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2위는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마지막 1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LIG 넥스원인데요. 지난 8일 장마감 이후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로봇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60%를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방산 분야에서의 시너지 등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위는 LIG 넥스원입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1위 LIG 넥슨은 너무 뻔했죠.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먼저 2위 LS전선 아시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김성희 이사님 관심주이기도 했었는데 단기 급등세가 아주 주가가 끝도 없이 갑니다. 지금 사명 변경 이슈와 함께 이제 새 성장 모멘텀을 얻고 지금 수급을 부르면서 더 급등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내일 상장될 수 있는 이제 LS LS 머티리얼즈의 부분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LS 전선 아시아 자체만으로 본다고 해도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좀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베트남 쪽으로 많이 좀 진출이 돼 있는 부분이고, 베트남 전력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제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이 전력 케이블의 지중화 사업과 고부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성장 속에서 아마 이 LS전선 아시아가 고부가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선 관련해서는 최근에 미국에서도 미국의 그 인프라 노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노후화를 전력망 교체를 하는 네. 수요 증가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신사업도 진출을 했죠.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명도 이제 변경한다고 밝혔고, 전력 통신 케이블 중심의 사업에서 이제 해저 케이블 그리고 히토류 등으로 확대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베트남 국영 석유 가스 기업 페트로베트남 자회사 PTSC와 해저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이 해저 사업을 확대를 좀 추진했고, 여기에 이제 히토류 산화물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그 신사업과도 맞물리면서 좀 좋은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 종목이 한번 그 초전도체 테마로 같이 움직였던 맞아요. 그런 테마성의 흐름들도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지금 초전도체로 움직이는 부분들보다는 실적적인 부분과 아무래도 이어질 네. 신사업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좀 해보셔도 된다. 다만 이제 내일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 실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기회를 삼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결국엔 손절가 정도를 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제가 원래 계획했던 아까 장중에 드렸던 그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좀 밀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러프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17,500원까지도 충분히 지지를 보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김성희 이사는 관심주로 주신 만큼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세요. 네, 또 뭐 내일 이벤트가 나오죠. 네. 그러면 세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실현 먼저 하시고 새롭게 좀 신규 진입을 다시 하시거나 재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올 네. 때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내일 또 상장을 앞둔 이벤트가 있다 보니 일단 오늘은 또 한 템포 이제 끊고 가자라는 의견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주셨어요. 자, 이제 1위 LIG 넥선. 오늘 뭐 당연히 이제 1위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죠. LIG 넥선을 필두로 해서는 로봇주들의 상승도 이끌고 있기는 한데 사실 국내 판권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내용을 짚어볼까요, 김성희 이사님? 네, 일단 뭐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60%를 인수를 이제 확정을 이제 거의 지었고요. 물론 이제 납입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내용은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고스트 로보틱스, 미군에 현재 납품이 되고 있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매각의 주된 배경은요, 이것의 창업을 이제 총 3분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중심이 되시는 한 분이 작년 3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 대한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살짝 있었는데, 결국 이제 남은 주주분들께서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선택했다. 그 회사가 바로 LIG 넥스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방산 계열이라는 점이 가장 큰 점수를 받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사족 보행 로봇 하면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네.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군에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군이 요구하는 품질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군납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 제품은 고스트 로보틱스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LIG 넥스원 퍼밸류 보시게 되면 11배에서 10배 수준의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번에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그동안 저평가 요소가 한 번에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어 그룹, 대부분의 이제 방산 그룹주들의 퍼밸류가 한 13배에서 1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동안 할인 요소가 해소가 된다라면 일단 주가는 적어도 14배 정도까지는 먼저 가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방산 섹터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 전체가 죽어가는 섹터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익이 되어 가고 있는 섹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사우디 쪽 수출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사우디 내년 비공 수출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갭이 뜬 상황에서 연말을 앞두고 있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북클로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거래대금이 6천억 가까이 터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저는 새롭게 주가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카페24를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점 상한가 이후에 더 간 상황에서도 이것 더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회사가 체질이 바뀌고 새로운 어떤 신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신고가 부근에서 이런 중요한 모멘텀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고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주가는 여기서 저점을 잡고서 새롭게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레벨업이 기대되는 LIG 넥스원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장 종목 1위는 LIG 넥스원이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또 화면을 통해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오후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김성훈 이사,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